이 자외선은 하늘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쭉 떨어지지만 공중에도 다 떠 있어요. 선크림을 요 정도, 유기자차나 혼합자차는 비추천이고요. 무기자차를 반드시 써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지금까지 오신 우리 자기님들은 피부장벽이 좋아질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14강, 15강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종강 파티 때 만나도록 해요. 파이팅! 오늘의 주제는 자외선과 노화입니다. 그럼 노화란 무엇일까요? 노화는 모두가 겪는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어릴 때는 통통하고 탱탱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꺼지고 눈밑도 꺼지고 꺼짐 꺼져버려. 그리고 이제 이 피부 자체도 점점 얇아지면서 쪼글쪼글한 잔주름도 살짝 생기면서 모공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30대 40대가 되면 이 동그랬던 모공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처집니다. 이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 어릴 때보다는 점점 누적이 되니까 색소, 기미들도 많이 유발이 되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지만 우리가 얼굴, 피부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생에 노화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33, 4살쯤에 툭 노화가 오고요. 60살쯤에 툭 또 노화가 확 오고요. 쭉 이렇게 또 쭉 가다가 78살쯤에도 확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생에 걸쳐서 급속도로 노화가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인성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늙는 것,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우리는 내인성 노화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 우리 같은 이제 젊은이들은요. 그냥 노화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쌩 하고 가버리는 가속 노화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가속 노화가 될까요? 이 단 거, 잠이 부족해요. 또 많은 스트레스, 운동도 잘 안 하죠. 이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이렇게 노화가 안 오고 정말 슝 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노화 향해서 달려갔다면 우리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노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가속 노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 호르몬 편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외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노화가 되는 걸 말해요. 열노화, 자극노화, 그리고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한 노화,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노화, 햇빛으로 인한 광노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외인성 노화들 중에서 정말로 노화를 일으키는 1등 악당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정말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샤워 오래 하는 거, 뽀득뽀득 세안하는 거, 닥토하는 거, 메이크업 진하게 하는 거. 이 자극들 다 합해서 우리가 뭐 한 7, 8 정도의 자극이라고 한다면 자외선은 한 10만 정도? 그러니까 이 노화가 최대한 늦게 오게 하려면 자외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오늘 구름이 많아서 햇빛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자외선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자외선은 언제나 있고요.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즉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자외선이 있고 우리는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안티에이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외선은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에 바로 화상을 입히고 검게 타게 하는 게 바로 UVB라고 합니다. UVA는 창을 통해서도 다 들어와요. 특히 진피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피부를 진짜 빠르게 늙게 하는 게 이 바로 UVA예요. 진피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아주 딱 받치고 진짜 기둥처럼 있기 때문에 쫀쫀한 거예요. UVA가 얘네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진피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콜라겐을 부시고요.
엘라스틴을 다 부시고요.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 녹여버려요. 피부 장벽 관리 정말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자외선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고로 안티에이징은 뭐다? 진피의 질을 좋게 유지하는 거. 진피의 질을 좋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외선. 사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 사실 이게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뭐 어떻게 이 자외선 차단을 잘하는지를 배워봐야겠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우리 피부 진피, 세포들이 있잖아요. 세포의 손상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청소년기까지. 선크림은 막 열심히 바르지 않거든요. 근데 또 외출은 많아. 이 어린 시절에 대부분 다 이 세포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카를 진짜 볼 때마다 지금 여기 2살 이전에 우리 아가야들은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햇빛만 잘 피해 주시면 되고요. 2살 넘어가서부터 이제 선크림을 본격적으로 바르는 거를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선크림 좀 잘 안 바르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20대는 어떨까요? 이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화장 잘 먹는 거. 우리가 이 화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당연히 안 바르겠지. 나도 안 발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피가 고기 구워서 완전 타서 쪼그라들듯이 다 쪼그라들어서 나 30대인데도 40대, 50대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UVA가 우리 피부 진피를 쪼그라들게 하는 거 말고도 또 있어요. 우산을 펼쳐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햇빛으로부터. 그게 색소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예쁜 지방들이 있어요. 그 지방들을 녹여요. 그래서 얼굴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햇빛은 우리 피부의 혈관들을 확장시켜요. 그러면서 홍조가 겁나 생기죠. 진짜 이 자외선 하나 때문에 피부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 진짜 약간 소름 돋죠. 어떻게 태양을 피할 것인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이 자외선으로부터 진피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진짜로 햇빛을 피하는 거예요. 이 자외선은 하늘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만 이 공기 중에 산란이 돼요. 자외선은 그냥 공중에도 다 떠 있어요. 창가 자리에서 햇빛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피를 쪼그라뜨리는 그 UVA는 창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정말 유명한 사진인데요. 운전사 분께서 28년 정도 운전을 하셨대요. 미국에서. 햇빛을 직각으로 받지 않은 쪽은 비교적 굉장히 깨끗하고 주름도 많지 않잖아요. 햇빛을 계속 오랫동안 받은 이쪽 피부는 내려앉고 주저앉고 무너져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동할 때 항상 이거 뭐 가려요. 책 같은 거나 아니면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렸어요. 근데 또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빛을 보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던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햇빛을 30분 정도는 산책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실 광합성, 이 비타민 D 합성은 여러분 손바닥만 햇빛에 이렇게 닿아도 비타민 D 합성이 됩니다. 얼굴에 안 받아도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하셔야 돼요. 선크림만 바르고 그냥 햇빛 뭐 봐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도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그냥 365일 우리가 밥 먹잖아요. 스킨케어 제품 바르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냥 매일 바른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사진 보시면요, 여러분. 두 분은 쌍둥이 자매인데 너무나 다르죠. 바로 이분은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바르신 분. 이고요. 그 옆에 분은 선크림을 열심히 바른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이제 우리가 50살이 될 거고 60살이 될 거잖아요. 그때 정말 큰 차이가 난대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방심입니다. 방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나는 오늘 선크림 안 발랐으니까 조금 햇빛 조심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나 오늘 선크림 발랐으니까 좀 오늘 활동해도 되겠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발라가지고 좀 조심해야지 하는 분들보다 나 오늘 선크림 정말 많이 발랐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 오히려 피부 손상이 더 많다고 해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바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아침에 스킨케어를 잘 하시고 선크림을 요 정도, 선크림 정량은요 손가락 2마디예요. 기준이 뭐냐면 SPF 50 기준으로 10시간 정도의 자외선 차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디만 만약에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차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서 얼굴에, 지금 화장한 얼굴에도 이렇게 바를 수 있어요. 찹찹찹찹. 얘네들을 물들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씩 또 하고 레이어드를 여러 겹 하면 요거 충분히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한 마디를 발랐기 때문에 5시간 정도밖에 차단이 안 돼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 딱 그때 되면 5시간 거의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점심시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덧바르란 뜻입니다. 우리 자기님들 중에서 홍조가 잘 생기고 좁쌀이 좀 잘 생기고 트러블 잘 나는 피부는요, 유기자차나 혼합자차는 비추천이고요. 물리적으로 차단해서 피부에 자극을 안 주는 무기자차를 반드시 써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유기나 혼합은 자외선을 이렇게 열을 흡수해서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부에 열감이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집에서도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안마 커튼을 닫히고 아예 우리 집이 동굴이다 생각하게 그렇게 있을 때는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한 날도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세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럼 모공 막혀서 트러블 나요. 그러나 우리 집 채광이 좋다, 좀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선크림 발라야 되고요. 채광 너무 좋다, 계속 덧발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캉스 가면 우리가 평소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햇빛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약해집니다. 선크림 발랐는데요? 소용없어요. 선크림을 발라도 얘네들이 다 진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캉스 간다는 거는 기미, 색소, 모공 커짐, 트러블 생길 거 알고 가셔라. 제 영상 보면 자외선 차단 진짜 선크림 이거 선크림을 진짜 시간마다 1시간마다 이만큼씩 더 발랐거든요. 진짜 이만큼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 받아들였어요. 아, 여행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공식 관리 엄청 열심히 하고 햇빛 진짜 안 보고 선크림 엄청 바르고 피부과 가서 콜라겐을 재생하고 이렇게 합성해주는 그런 고주파 레이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여행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갔다 와서도 관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들이 또 종류가 많잖아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크림이 있고요, 선 쿠션이 있고요, 또 선 스틱이 있어요. 그리고 선 스프레이 같은 계열이 또 있습니다. 자, 일단 선크림은요 가장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제형이 맞습니다. 이렇게 무기자체는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르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선크림은 뭐라 그랬죠? 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량을 바르는 게 중요하고 백탁이 확 올라오거나 뜰 수 있으니까 양을 지금처럼 조금씩 나눠가지고 바르시면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면 얘네가 살짝 녹아가지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쿠션은 뭐예요? 똑같은 성분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쿠션 퍼프로 쭉 해서 바르는 거를 선쿠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손 더러워서 이렇게 못 바를 때 선쿠션으로 1시간마다 더 발라주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선크림을 우리가 아침에 바르고 수시로 덧바르는 용으로 선쿠션을 쓰는 거는 괜찮아요. 스틱은 어떨까요? 선 스틱은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합성 오일이라던가 비즈왁스라던가 이런 아주 꾸덕꾸덕하게 굳히는 성분들, 모공을 막는다 그랬죠. 그래서 선 스틱은 진짜 개인적으로는 비춥니다. 여드름 있거나 좁쌀 나거나 민감 피부는요 피해주세요. 그리고 선 스프레이 타입이 2가지예요. 그냥 에센스처럼 뿌리는 타입이 있고 붓탄 들어가서 왜 슉 하는 거 있죠. 무스처럼 나오는 거는 얼굴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호흡기로 붓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스 타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이고 오히려 스프레이 타입은
그나마 괜찮은데 스프레이도 이렇게 뿌릴 때 고르게 분사되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 이렇게 된대요.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하고 다만 우리 애기들이 막 바르기 싫어할 때 칙칙 뿌려서 등에다가 칙칙 뿌리는 거 요 정도로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언니 그러면 저 아예 아침에 선쿠션으로 선크림 자외선 차단하면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 한 마디 또는 두 마디를 바르려면 얘를 얼마나 많이 발라야 될까요? 거의 다 발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퍼프는 이 내용물을 다 먹어요. 피부에 올라가는 선크림은 되게 적은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크림을 아침에 요만큼 바르고 덧바르는 용으로 이 선쿠션을 쓰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언니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혼합 제품에 SPF 50 PA++++ 적혀 있으면 이거 자외선 차단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가 정량이잖아요. 10시간 차단. 그렇게 못 바르잖아요. 우리 메이크업 제품은 더 소량 바르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하겠다라는 마음을 버려주세요. 그럼 이 진피 관리 어떻게 하는지 요거 궁금하시죠? 이 진피 콜라겐이 다시 생성되고 재생돼서 진피가 다시 도톰하게 차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피부과 고주파 레이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티는 안 나요. 그래도 5, 6년 전에 비하면 저의 진피 질이 되게 좋아졌다는 걸 제가 진짜 느끼거든요. 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주파 홈 디바이스,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우리가 홈 디바이스는 집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홈 디바이스의 에너지는 1이라고 하면 피부과 레이저는 10만 되겠습니다. 에너지 차이가 이 정도로 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로 진피에 효과가 있으려면 한 100년 써야 되나? 자, 우리 자기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조금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봤습니다. 협박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당근도 줬다가 정신 없으시죠? 이번 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완전 집중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린 거라서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또 태양을 잘 피해보도록 합시다. 안녕! 에 참여하려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이나 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피부장벽학개론 미션 완주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우리 함께 만들어요. 안녕!